이번 시간엔 중복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순열 하면 여러분이 배웠던 순열하고 관계가 있겠죠. 순열인데 뭔가 중복이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죠.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순열의 대표 예시,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 여기서 공부하는데 좀 수월하겠죠. 수열은 특징적으로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거니까 서로 1대1로 매칭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응관계, 대칭되는, 서로 대응되는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함수하고 좀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했던 것까지 생각해보면 그냥 순열은 1대1 함수하고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1대1 함수하고 순열이 연결이 됐었다. 그럼 중복 순열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원순열을 먼저 배웠고요. 근데 원순열을 헷갈려하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 그냥 순열하고요, 그냥 조합,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중복 순열, 그 다음에 뒤에 중복 조합이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분할도 배웠었고, 또 뒤에 가다 보면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든지 뭐 별 추가적인 사항들을 배우긴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얘 네 개를 잘 구별하는 겁니다. 특징을 보면 얘는 순서가 있고 얘는 순서가 없죠. 이런 것도 특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각각의 대표 예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두 친구는 여러분이 뭔가 익숙할 거예요. 많이 봤으니까. 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여러분이 대표 예시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라. 그래서 대표 예시 중요하다. 가장 좋은 대표 예시는 자기가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스스로 만드는 대표 예시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처음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말씀해드린 대표 예시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대표 예시를 왜 기억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 문제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럼 걔를 읽고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어떠한 상황을 내가 미리 공부해 놓은 대표 예시하고 매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게 뭔가. 가령 이제 뒤에서 선생님이 중복조합을 이제 자판기 이렇게 비유를 할 건데, 문제에서 딱 주어진 상황을 보고 아, 얘가 자판기랑 비슷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 예시 중에 가장 비슷할 것 같은 대표 예시랑 딱 일치가 되면 아, 얘는 중복조합이구나, 또는 얘는 중복순열이구나, 아, 얘는 그냥 순열이구나 하면서 공식과 개념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아, 얘는 중복순열이야 이렇게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대표 예시를 기억한 다음에 얘는 대표 예시가 이거니까 얘랑 비슷해, 그럼 중복순열이야,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복순열이 뭔지 그 개념과 표기법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순열과의 차이를 잘 주목해서 봐주세요. 우리가 순열을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여기 순열의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자리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5인승이 이렇게 있다면 나, 형, 동생, 엄마, 아빠가 각각 이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번 이 자리를 앉으면 형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열은 순서가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4를 차지하면 형은 더 이상 4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기억을 차지했어요. 그럼 형은 기억을 뺀 나머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억을 고르고 나는 총 5가지를 고를 수 있었다면, 내가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면 형은 내가 고른 것 중에 기억은 빼고 나머지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 4, 3, 2, 1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이 나왔던 거죠. 5, 4, 3, 2, 1 해서 5 팩토리얼 이렇게 했던 게 수열이었어요. 그래서 수열의 공식을 잘 보면 수열은 npr이라고 했고 n부터 n-1 이렇게 곱해져 가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n-r은 탈락이니까 n-r 플러스 1까지 있었던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복 순열은 이거랑 완전 달라요. 중복 순열은 이제 중복을 허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억을 골랐어요. 근데 형도 기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복이 가능하니까. 너가 뭘 고르든 상관없어. 다 고를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뭐 대표적으로 유기명 투표라고도 해요. 유기명 투표는 누가 뽑는지 뽑는 사람의 이름을 다 쓰는 거죠. 이런 걸 잘 안 하죠. 요즘 우리는 다 무기명 투표라니까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얘는 형도 5개, 그 다음에 동생도 기억을 고를 수 있어요. 5개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복 순열이란 녀석은 nr은 그대로 있더라도 이렇게 파이를 가져다 쓰고요. 파이 대문자 파이를 쓰시고, 얘는 n 곱하기 n-1이 아닙니다. 얘는 n이에요. n. 얘도 n, 얘도 n, 계속 n이에요. 그 마지막에도 n입니다. 그래서 얘는 n의 r승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일단 개념은 이해하셨겠죠? 자, 또 비슷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이런 예시를 뭐 잘 못 들게 해서 안 뜬다고는 하는데, 뭐 선생님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편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을 나갔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A씨랑 B씨랑 C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D, A, B, C, D, E, F,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별은 이제 여기가 남자면 여기가 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는 뭐 여기가 여자면 여기가 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령 여기가 이제 남자라고 했을 때 왼쪽이, 자 순열은 뭐예요? 내가 얘를 좋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D를 고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B는 E랑 F 중에 한 명을 골라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처음에 셋 다 고를 수 있었으니까 얘는 3, B는 A가 고른 거 빼고 골라야 하니까 2, 그 다음 C는 A, B가 고른 거 빼고 골라야 하니까 1, 그래서 3, 2, 1이 네. 순열이었다면 소개팅을 한다 했을 때, 이번에는 뭐 소개팅이란 게 요즘 좀 어색하나요? 어쨌든 뭐 여러분이 연애 TV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나는 솔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뭐 솔로 지옥이다 선생님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때, 이번에는 그냥 말 그대로 첫인상 인기 투표를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뭐 여자고 여기가 남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A가 만약에 D를 골랐어요. 근데 A는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죠. 그러면 이제 B가 D를 고르지 않는 게 순열이었다면 여기서는 B도 D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가능하다고요. 네, 셋. C도 D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사실은 가장 멋있는 또는 이쁜 사람을 고르게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중복 순열이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했고요. 그럼 대표 예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대표 예시는 뭘로 생각하면 좋냐면요. 대표 예시를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하고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뭐 카페 메뉴가 예를 들어서 뭐 5가지가 있다, 뭐 또 10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각자 주문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친구 A, B, C가 갔어요. 그러면은 메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A는 뭐 예를 들어서 기억 메뉴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에 총 메뉴가 10개가 있었으면
기억은 실제 10개 중에 하나를 시키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럼 B는 예를 들어서 리을을 시켰어요. 근데 B도 10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죠. 그럼 C가 B를 따라서 리을을 시켰어요. 이때도 10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총 이걸 각각 곱해주는 걸 각자 주문하고 계산하는 거, 이게 대표 예시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뒤에 가서 또 다른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판기인데, 여러분 자판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판기에서 내가 콜라를 뽑았다고 뒤에 있는 친구가 콜라를 못 뽑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판기의 친구들과 각자 뽑기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 A가 콜라를 뽑았어요. 뭐 예를 들어 메뉴가 이때도 뭐 5개 메뉴가 있었다 하면 5개 중에 하나였겠죠. B는 이번에 사이다를 뽑았어요. 그래도 N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겠죠. C는 환타를 골랐습니다. 5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콜라를 고르고 B도 콜라, C도 콜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판기에서는 고르면 되니까. 중요한 건 누가 뽑았는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 이런 경우가 바로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메뉴는 10개 있다, 5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길게 설명한 이유는 나중에 헷갈리지 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 때는 이게 서로 다른 n개, 이게 이제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n개를 택한다, 이게 친구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의 숫자 1, 2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했다 이랬습니다. 자, 2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상황인데 중복을 허용했다. 그럼 이게 얼른 대표 예시를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메뉴 2개가 있는데 친구 3명이서 갔다. 그래서 각자 주문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중복이니까 2파이 써주시고 3. 그러면 첫 번째 친구도 2개, 두 번째 친구도 2개, 세 번째 친구도 2개.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8개가 나온다 라는 거죠. 특이한 점은 여기서도 말했지만 NPR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지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5개 중 4개 선택하는 건 NPR로 표현이 가능해요. 5개 중에 말 그대로 4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4개 중 5개의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왜? 4개 중에 5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중복을 허용하면 이게 돼요. 왜? 4개 중에 5개를 뽑든 10개를 뽑든 100개를 뽑든 중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표시 이런 거 잘 봐두십시오. 여기 n과 r의 관계에 있어서 순열은 n이 r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 그 안에서 뽑아서 나열하니까.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r이 더 커도 된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이 뽑을 수 있다. 중복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n가지 위에 설명했고, 그래서 이거 뭐 푸는 건 어렵지 않죠. 4 곱하기 3승 이렇게 해주면 되고, 특징적으로 A가 클 수 있다. 중복 순열은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풀 때 NPR이었으면 여러분이 공식 못 세우면 이거 안 되죠.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중복 순열에서는 쉽습니다. 왜? 다 n이잖아. n이 2개, 이렇게 여기는 n이 4개네. nn 81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여기는 어렵지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 순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가 중복 순열이란 걸 알았어요. 그때 누가 못 풀어. 공식 그냥 엄청 간단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거, 이거 답 내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를 백지 시험 그냥 시험지에서 딱 만났을 때 얘가 중복 순열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알아보면 끝이에요. 알아보는 게 전부야, 문제풀이에. 여러분이 왜 얘가 중복 순열인지 남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문제에서 중복 순열을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 예시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 예시 뭐라고? 2가지 선생님 말해줬죠. 여러분이 만드셔도 돼요. 2가지 적어보세요.
멈추고 적어보셨나요? 안 적어본 사람 대머리 됩니다. 꼭 적어보세요. 농담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지. 자,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 학급에 배정한 경우 이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얘가 뭔지 천천히 생각하는 거야. 미리 얘를 중복 순열이라고 대문짝맞게 써 있는데 이걸 안 봤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자,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 학급에 배정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만 딱 보면 별 소리를 다 해요. 뭐 5P3이다 해가지고 뭐 5C3 왜 별 얘기를 다 한다니까. 왜 뇌가 없는 거야. 뇌가 없다는 게 너무 비하 발언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뇌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얘를 5P3이라고 떠올랐어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항상 뭔가 게싱을 하거든요. 추론을 했어. 얘 혹시 5P3인가? 그러면 빠르게 논리적인 검증을 통해서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야 돼요. 5P3인가? 5명 중에 3명 서로 다른 3개 학급에 배정한다고? 근데 5P3은 이거잖아. 근데 5P3이 뭐라고 설명을 못해. 그러면 안 되겠죠. 5P3은 어떻게 되는 거야? 5P3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있다고 했으면 이 친구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3개예요? 이게 벌써 잘못됐죠. 5P3의 식의 뜻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5P3은 결국엔 3명이에요. 3명. 여기가 명이겠지. 대표 예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고를 수 있는 게 총 5개인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게 5P3이지. 그래서 A가 만약에 니은을 골랐다.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러면 이제 B는 그거 빼고 4개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이 5개를 놓고 서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고르는 경우죠.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의 학급에 배급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최종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5명의 학생이 배정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다 해봐요. 예를 들어 기억 학생,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학생. 너는 A반이야. 너는 B반이야. 너는 B반이야. 너는 C반이야. 너는 B반이야. 뭐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랑 비슷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미음 학생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뭔가 콜라를 들고 있고 사이다를 들고 있고 판타를 들고 있고 뭐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기억 학생 입장에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 명도 배정받지 않는 반이 있을 수도 있대. 그러면 기억 입장에서 또 3개의 학급, 3개의 메뉴 중에 하나를 주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대표 예시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5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3개 학급 중에 하나씩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한 사람이 하나를 골랐다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학급을 못 고르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명도 배정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뽑기 하는 거 그 자판기에서 한 명씩 가서 뽑는 거랑 비슷하구나. 카페에서 친구들끼리 가서 한 명씩 주문하는 거랑 비슷하거나 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시 중 뭐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소개팅에 가서 또는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 자 인기 투표 나는 누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5파이 3 이러면 또 틀린다는 거죠. 생각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5파이 3은 뭐예요? 이걸 말로 할 줄 알아야 돼. 5파이 3은 뭐야? 라고 하면은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몇 번? 3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NPR 또는 N파이R에서 이 R은 선택 횟수예요. 선택 횟수. 선택 또는 나열의 횟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5명의 학생을 3개에 배정하려면 5번을 하잖아요. 5번. 그러니까 절대 여기가 5지 R 자리에 3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비슷한 상황으로 얘를 비유해보는 훈련을 해야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는 거. 서로 다른 3개 학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판기에 학급 1, 학급 2, 학급 3 이렇게 있고 5명이 한 명씩 가서 자판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이걸 식을 세웠으면 세상에서 답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한 명당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엔 또 이제 투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2명의 후보가 출마했어요. 3명의 선거인, 그러니까 3명이 이제 선거를 한다는 거죠. 2명이 출마를 했고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합니다. 자, 유기명 투표죠. 기명 투표. 자,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이름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 이름 쓰고 나는 후보 1번, 후보 2번 중에 나는 1번 찍을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또 비슷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얘가 메뉴판 또는 자판기에 콜라 사이다, 그리고 그걸 뽑는 사람이 각자 가서 뽑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뽑는 행동이 R이라 그랬죠? 그러면 R이 3번이죠. 3번 투표, 이제 3번 뽑잖아. 2개 중에 3번 뽑는다. 2의 3승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한번 멈춰서 풀어보시고 바로 이제 4-3번 풀지 마시고 4-1번 정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4-3 풀고 다시 강의를 재생해 주세요. 꼭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푼 사람은 길 가다 똥을 밟을 수도 있어요. 자, 다 하셨죠? 자, 4-3번 3개의 문자 ABC를 중복, 이런 말 있으면 이제 중복 순열 아니면 조합이겠다, 이렇게 훨씬 쉬워지죠. 6개 문자를 3개 중에 6개 적은 수 있는 수, 자, 이 3개보다 더 큰 수만큼 뽑죠. 이렇게 되려면 중복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다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아직 중복 조합을 안 배웠으니까 중복 순열밖에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좀 쉽겠죠. 여기서도 근데 항상 연습을 해라.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6개 문자를 택하는 건 6명의 친구가 가서 3개의 메뉴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중복해서 선택하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아메리카노? 나도 아메리카노.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세워보면, 자, 3개 중에서 6개를 뽑는다. 죄송합니다. 3개가 있는데 6번을 한 개씩 뽑는 상황이죠. 자, 이때 문자 A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야 한대요. 자, 적어도 A가 하나는 포함되어야 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풀려면 항상 여러분이 이제 문제 어려워지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걸 배반 사건이라 하는데, 케이스 분류를 하거나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다 하면 여사건으로 풀 수 있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개를 이제 택하는데 A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라고 했으면 이 순간 이제 여러분이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중복 순열로 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렇죠. 중복 순열로 풀려고 하면 몇 번째 자리, 그러니까 6개의 문자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복을 허용해서 또 한대. 그럼 중복 지금 조합을 안 배웠으니까 나열하기를 뽑는 거랑 쪼개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A를 뽑을 수도 있고, 2번째 A를 뽑을 수 있고, 3번째 A를 뽑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A가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A가 6개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다 하려니까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을 땐 뭐가 낫다? 여사건이 낫다. 여사건은 뭐예요? 그 사건의 여사건은 그 사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적어도가 있으면 여사건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적어도가 있으면 여사건을 쓰는 게 유리한지 생각은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적어도를 딱 보고 생각을 해보면 케이스 분류하려고 했더니 상황이 너무 많고, 그러면 얘 여사건은 당연히 문자 A가 한 개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A는 빤 개인 상황, 즉 BC에서만 6개를 택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전체 사건에서 여사건을 빼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BC 중에서 6개를 택하는 사건이니까
훨씬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의 6승이니까 여러분 3의 6승 좀 큰 수죠? 3의 6승까지는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기억 안 나나요? 네, 그래서 3의 6승은 729고요. 2의 6승은 64죠. 답은 665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순열의 이제 유형 중에서 자연수의 개수 문제. 우리가 또 경우의 수에서도 자연수의 개수 했었던 거, 순열에서도 했었던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자연수 문제 항상 중요한 건 0이죠. 0은 맨 앞에 올 수 없죠. 자, 천천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얘를 뭐 중복 조합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도 풀 수 있습니다. 네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리 4개를 이렇게 파시고요. 자, 항상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푸는 겁니다. 그럼 맨 앞자리 올 수 있는 건 0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1이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애가 총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다 올 수 있다는 소리죠. 사실 이 멀티버스에는 여기 2로 시작하는 거, 3, 4로 시작하는 거 다 있는데 이때마다 다 수용도를 그리기 싫으니까 하나만 그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대표야. 첫 번째 경우가 대표야. 멀티버스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들어올 수 있는 애는 0부터 4까지 다 되죠. 이때는 5가지입니다. 자유롭죠. 그 다음에도 올 수 있는 애가 자유롭습니다. 여기도 0부터 다 올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또 5개로 쪼개고 거기서 또 5개로 쪼개고 이거 다 적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표만 적은 거예요. 대표만. 마지막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0이 올 수 있고 뭐 1, 2, 3, 4 다 되죠.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125에 4 곱해주면 500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이제 얘를 풀 수 있다 이거죠. 3200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큰 자연수. 자, 그러면 3200보다 크려면 일단 얘가 3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4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풀면 좀 쉬우니까요. 그럼 4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 자리를 채워주시면 될 텐데 이때 자유롭죠?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 0, 1, 2 이런 거 다 됩니다. 경우의 수가 5개, 5개, 5개 이렇게. 자, 그러면 3으로 들어왔을 때를 생각을 합시다. 3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꽝꽝꽝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도 경우의 수가 둘로 나뉘죠. 여기가 2인 것과 2보다 큰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2인 경우랑 2보다 큰 경우는 여기가 3 또는 4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0, 0 여기 5가지 경우 5가지 경우 이렇게 되겠고요. 위에가 2인 경우는 여기도 빵빵 뭐 이렇게 되고 빵빵보단 커야죠. 빵빵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빵빵보단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5개 올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이제 케이스를 이런 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가 5개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빼기 1 해줘야 돼. 200은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인 경우는 빼줘야 한다. 조심해 주셔야겠죠. 6건으로 풀었습니다. 여기서 케이스 분류하기가 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125개 3일 때는 1개죠. 3일 때 여기 4일 때도 1개였으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 3일 때는 지금 5, 25에서 하나 뺐으니까 여기 24개 더하기 여기는 총 5, 25에 50 더해주면 74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은 199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경우의 수에서 했던 게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선생님 강의에서 자연수 개수 세는 거 찾아가서 좀 듣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귀찮을 수 있어요. 자꾸 앞에 거 가서 복습하라 그러고 성가셔 죽겠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양이 지금 당장에 좀 귀찮음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잔소리를 좀 더 하자면, 이제 이걸 강의 듣는 시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해마다 좀 얘기가 다르고요. 근데 이제 적어도 2024년 기준 2025년까지도 유효한 이야기는 그 이후로는 바뀌니까요. 수능이 유효한 이야기는 확률과 통계를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2026년도부터는 사실 수능이 완전 그냥 확률과 통계만 선택하게 되니까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는 이제 사실상 이과 친구들이 많이 미적분을 선택을 하죠. 하지만 선생님 누차 말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등급이 4등급 이하다 만약에,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공통수학에서 문제를 거의 다 맞추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학 점수가 70점 언더다 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시간을 더 투자하지 않는 이상 확률과 통계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손해보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사실 상위권 하고 극상위권에 국한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학이 2등급 이상이 떠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목표가 지금 나는 4등급 또는 3등급이 급하다, 절실하다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 웬만한 학교들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공부 선택을 해도 다 지원이 가능해요. 서울대랑 고려대 그리고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대부분의 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가산점을 못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가산점의 점수가 이득보다 미적분을 해서 내가 점수가 깎이는 폭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가령 확률과 통계를 공부했을 때 내가 6개 문제 맞출 수 있는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을 해버리면 문제를 3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개도 쉽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점수가 10점에서 12점 정도 손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걸 커버 쳐줄 만큼의, 이게 어차피 원점수니까 엄청 이제 큰 퍼센테이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의 가산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가능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등급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은 두 부류겠죠. 내신에서 내신용으로 이제 듣는 학생이 있고, 수능용으로 듣는 학생이 있을 텐데, 수능용으로 듣는 학생한테는 방금 말이 큰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선택한 거니까. 근데 내신용으로 듣는 학생 중 나는 어차피 미적분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듣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내가 상황에 따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공부하는 게 투자 대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해두는 게 좋아요. 내신 공부할 때부터 잘 해놓는 게 좋으니까 얼른 가서 들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야지.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중복순열 함수의 개수. 자, 처음에는 좀 천천히 선생님이 강의를 찍고 있어요. 뒤로 갈수록 좀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한 땀 한 땀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거고요. 확률 쪽 넘어가면 좀 달릴 거예요. 좀 빨리 해버려야지. 이걸 천천히,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안 좋으니까요. 자, 중복순열 이제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는 아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누적해서 공부를 꼭 해 주셔야겠어요. 왜 함수라는 녀석이, 우리가 함수 단원에서, 이건 필수입니다. 이거는 수하에서 했던 내용이니까요. 수하 또는 바뀐 수능에서 공통수학 하에 있죠. 그래서 함수는 아주 중요하고, 함수의 기본 정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함수를 항상 1인 1메뉴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꾸 카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개수, 그리고 1대1 함수의 개수를 잘 지금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함수의 개수랑
1대1 함수의 개수, 또 나중에 뭐 증가함수니 뭐 이런 것들, 또 상수함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결론부터 말하자면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고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그냥 순열입니다.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네요. 함수의 개수 물어보면 중복순열로 하시고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순열로 가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아까도 말했지만 중복순열은 1대1 순열, 1대1 함수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중복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걸 불렀도 그 아래에도 고를 수 있고 이게 함수죠. 그래서 함수는 1인 1메뉴예요. 한 사람이 한 메뉴를 고르기만 하면 되고 중복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2개 고르는 게 안 되는 거고 또 안 고르는 게 문제지. 1인 1메뉴라고 선생님 항상 강조를 하죠. 그래서 중복 순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대1 순열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한 친구가 하나 골랐으면 중복되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그걸 비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비껴가야 하고 이런 게 1대1 함수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1대1 함수를 이제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항상 뭐 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자 친구들끼리 최가 겹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좋아해. 그럼 너는 딴 애 좋아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둘이 똑같은 멤버를 좋아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뭐 비슷한 예시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뭐 가령 생각을 해 봅시다. 뭐 결혼을 했다 생각을 하세요. A가 기혁한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B가 기혁한테 청혼을 하면 안 되죠.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기혁 빼고 다른 니은 디귿 리을한테 청혼을 해야겠죠. 이런 상황이 1대1 함수의 개념이 그게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순열은 중복이 되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식만 잘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x에서 y로니까 여기가 지금 고르는 당사자죠. 그러니까 r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4 이렇게 해야겠죠. 네, 4개 중에 3개를 중복해서 골라주는 함수다. 1대1 함수는 4p 3이다. 그래서 각각 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함수 문제에서는 이렇게 꼭 고정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자, 잠깐 멈추고 얘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셨죠? 이제 슬슬 안 풀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진짜 그러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자, 반드시 멈추고 하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눈으로만 했어요 이러면 안 되고 공책에다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1을 넣었더니 0으로 대응된다. 이런 표현이죠. 1과 0이 대응된 상태고 이게 고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은 아예 빼놓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복이 가능하고요. 함수의 개수니까 당연히 얘는 뭐죠? 그렇죠. 중복 순열이죠. 자,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2, 3, 4, 5 4번만 골라주면 되네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마이너스 1, 0, 1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많이 풀었었죠. 걱정 1대1 함수에서 훨씬 어려운 거 많이 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자, 이때는 1은 1로 가면 안 된대요.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자, 1이 1로 가는 건 빼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1이 1로 가지 않고 1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2를 비롯한 3, 4 총 3가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이 3가지다 라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가 갈 수 있는 경우에는 2는 4개 다 가능하죠. 3도 4개 다 가능하죠. 4도 4개 다 가능하죠. 그래서 3, 4, 4,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뭐 식으로 세워라 하면 1만 따로 1은 3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중복 순열이죠.
그래서 총 3번 하고 4개 중에 3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똑같겠습니다. 64, 192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복 순열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순열,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도 하고요.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복습하시고 지금 2개 배웠네요. 원순열과 중복순열. 잘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연습이 잘 됐다 하면 선생님이 추가적인 문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강의를 보는 시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네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